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의원 후보 선출 예비선거 출마자인 원유봉 후보와 우윤구 후보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밀집 타운들의 대기 오염 상태가 여전히 전미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여파로 인해 25일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달러당 1,160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에 입국했다가 불법적으로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재벌 유산 상속녀로 가장하고 사기 행각을 벌여온 여성을 중절도로 체포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의원 후보 선출 예비선거에 출마자인 기호 2번 원유봉 후보와 기호 3번 우윤구 후보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들 후보는 25일 펠팍 노아은행 회의실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을 포함해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타운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학부모와 젊은 엄마 자녀들을 위한 서머 캠프와 애프터스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좀 더 좋은 동네를 세우는데 팔팍을 좀 더 좋은 동네를 세우는데 제가 컨트리뷰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2번 유봉 원윤입니다. 2월 4일 꼭 기억해 주세요. 우 후보는 펠팍은 한인 업소들이 90% 정도인 잠재력이 있는 타운인데 무분별한 두플렉스 건설로 인한 과밀 학급과 공립학교 개보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시의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펠팍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많은 포텐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한인 인구가 이제 60%가 넘었고 또 유권자도 50%가 넘었고 또 상권도 90%가 넘는 그런 정말 명실상부한 한인 타운인데 이제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후보는 올 예비선거에서 러닝메이트와 함께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 밀집 타운들의 대기 오염 상태가 여전히 전미에서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폐협회가 25일 발표한 연례 전국 대기 오염 보고서를 보면 맨하튼과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4개 보로의 대기 오염 상태가 최하위인 F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등급은 대기 오염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나쁜 단계로 건강에 유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맨하탄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연평균 3.31로 조사됐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해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합니다. 결국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인체에 유해한 스모그가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퀸즈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7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연평균 5.81로 2014년에서 2016년의 연평균 4일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 인근의 서포크 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 등도 모두 F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패세이 카운티, 허슨 카운티 역시 F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오존주의보가 연평균 8.8일 발령돼서 2014년에서 2016년에 7.8일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일원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화학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매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여파로 인해 25일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달러당 1,160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6원 오른 달러당 1,160.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1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 31일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전날보다 7.1원 오른 달러당 1,158.0원의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경제 성장률 지표 악화 소식에 오전 장중 달러당 1,161.4원까지 치솟았다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내려갔습니다. 달러 매수 심리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외환 당국이 오전 장중 비정상적 상황 시 미세 조정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달러당 1,150원대 중후반을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반등해 달러당 1,16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한국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을 냈습니다. 당분간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요인이 부족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71원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 참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비자 발급 제한 정책은 이르면 올해 9에서 10월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권고안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방문 비자로 입국해 오버스테이 비율이 10%가 넘는 국가 중 상위 20개 국가에 대해 비자 기간을 제한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입국을 일시 중단하고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비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는 차드,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탄, 부룬디, 콩고공화국,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입니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를 받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173만 7,7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비자 기한을 넘기거나 무비자 체류 기한이 지나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한국 국적자는 모두 8,344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0.48%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배심원단은 목요일 자신을 재벌 유산 상속녀라며 은행과 호텔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안나 소로킨을 중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맨하튼 법정에서는 그녀에게 8가지 죄목을 열거하면서 그녀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2가지 중절도 혐의와 중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소로킨은 대부분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로킨은 비자 만료 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독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다음 재판은 5월 9일로 잡혔습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25일 세계적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데니얼 테리언 위원장은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를 장기간 조사한 결과 상당한 관련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성균 기자입니다. 사생활 보호의 감시 감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인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작년 3월 영국 데이터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사용자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 도용된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고 영국에서는 이미 87만 달러의 벌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충분하게 얻지 않았고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했으며 사용자 정보관리도 소홀하게 취급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 입니다. 인간의 영향으로 이르면 수십 년 내에 최대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가 작성한 이 보고서 초안에는 이르면 수십 년 내 50만에서 100만 종 사이의 생물이 멸종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유엔 초안은 전 세계적으로 곧 생물 멸종 속도가 급격히 가속될 것이라며 멸종 속도가 수십 내지 수백 배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서식지 감소와 인간의 도시화 등 토지 이용 변화 순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상아나 가죽 등 동물의 신체 부위를 얻거나 식용으로 삼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가 그 다음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아울러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멸종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로버트 왓슨 의장은 기후 변화와 멸종이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사건 사고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큰 사고를 당한 뒤 음주 운전 방지 캠페인의 얼굴로 활동해온 40대 여성 제클린 사브리도가 지난 20일 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20년 전인 1999년 9월 19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20살의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생일 파티를 마친 뒤 친구 4명과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10대 남성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 조수석에 앉았던 사브리도는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구조됐을 땐 전신의 60%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코와 입술 부위를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의 홍보대사를 자청해 세계 각지를 다니며 활동을 이어가다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루클린에서 88살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4살의 쉘린 워렌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 25일 오전 7시경 이스트 뉴욕에 사는 여성의 목을 잡고 지하실로 끌고 간 후 전기 코드를 사용해서 등 뒤로 손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비상경보장치를 울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워렌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자폐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포틀랜드의 한인 행동치료사 에비게일 민정김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의 데이빗 리스 판사는 24일 공판에서 지난달 8개의 혐의에 대해 배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게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7년 그레샴에 있는 피해 아동의 자택을 방문해 행동치료요법을 시행하다 강제적인 키스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1급 강간과 성학대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주에서 65명의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2월 58명, 2018년 2월 51명 등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반등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4,129명으로 이 가운데 45%가 합격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전기 스쿠터와 전동자전거, 이바이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 의원은 23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페달에 도움 없이 구동되는 전동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일반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라모스 의원은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인 이민자 대다수가 배달 시 전기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를 이용 중인데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합법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장애인 차량과 응급차, 시 정부 차량 등에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혼잡세는 부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예외 없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머무를 때는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교통 혼잡세는 현재 뉴욕 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에 설치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시 리스토를 설치해 이지패스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지패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우편으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은 한인 공무원이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만 달러 이상 고액 연봉 한인들 가운데 대학 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5명, 뉴욕 주립대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 소속 네, 지난 2003년 설립됐던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벌써 올해째로 1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이 위기에 처한 KCC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최영태, 배희남 공동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때 그 2003년도에 네. 한인이 그 미국에 이주해 온 게 10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일부 언론에서 네. 이제 우리가 100주년이 됐는데 뭘 좀 이렇게 뜻 있는 그런 동포회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중지를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짓기 위해서 우리 모금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 최영태 씨하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모금을 하러 왔어요. 네. 그 전에는 저기 한창현 씨하고 한인회장 하시던 분, 네. 또 변천수 씨하고 또 여주영 씨하고 이 세 분이 그 커뮤니티 센터 그거를 비영리 단체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건물을 짓는 그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죠. 네. 그래서 변천수 씨하고 최영태 씨하고 저하고 3인의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네.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활동들을 주로 하는 단체인가요? 교회 뭐 이런 데 가서 쭉 모금을 했는데 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저희는 잘 몰랐어요. 네. 그냥 동포회관 같은 게 꼭 네. 필요하니까 네. 그걸 설립하는 거다. 그러고만 해가지고 했는데 네. 한 56만 불인가를 모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 넘어가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짤막하게 이 KCC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시청자들께 네, 제가 한마디 하죠. 우리 그 주이식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네. 모든 그 민족마다 또는 지방마다 타운마다 이런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갖고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멤버들한테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인데 네. 특별히 그 한인들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네.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그 처음에 와갖고 미국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니까 네. 미국에 대한 그 실정 같은 걸 갖다 좀 익히 알려주는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 공부도 좀 우리가 하는데 도와주고 네. 시민권 같은 거 딴다든지 네. 하는 경우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래갖고는 이민 온 사람들이 좀 원활하게 네.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네. 주자고 하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 센터의 네. 우리 취지였었죠. 네, 그랬군요. 한때 부실 관리다 또 모기지 체납으로 인해서 차 위기를 맞이하는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게 그 커뮤니티 센터를 지은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모금을 해갖고 2006년에 이제 한
56만 불이 됐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그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자꾸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 파슨스 불버드에 거기에 한 8,500 스퀘어푸트짜리 네. 그런 땅에다가 그 개인 주택이 있어요. 원 패밀리 하우스인데 그걸 우선 사놓자. 그래가지고 그 커뮤니티 센터의 부지로 산 거예요, 사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그게 집이 거기 원 패밀리지만은 그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대강의 모이는 장소도 네.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115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네. 근데 115만 불인데 그 56만 불 그거 한 거고 이 모금한 거고 나머지 60여만 불은 이제 그 모게지를 얻어서 네. 샀는데 그 모게지를 얻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가 KCCNI는 바로 설립된 그런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 모게지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최영태 씨 개인 이름으로 네. 그때 재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네. 그 개인 이름으로 사고 개인 이름으로 모게지를 얻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1년 내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게지를 갚고 네. 그 터를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자. 네. 그 커뮤니티 센터를 짓자.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네. 근데 일단 그 커뮤니티 센터 부지를 사고 그러니까는 마치 그게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동포가 모금해서 산 거니까 네. 커뮤니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거기서 영어 학원도 하고 네. 무슨 세미나도 하고 네. 무슨 그런 네, 그런 그 배경이 모임을 있었군요. 이제 가졌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건물을 사면 사람들이 다 보통 생각엔 그냥 거기서 저절로 운영이 되는 줄 아는데 네. 건물 사면 그때부터가 굉장히 관리가 어렵잖아요. 잔디도 깎아야 되고 네. 또 그 물이 새고 그러면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네. 또 그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네. 그게 따르는데 그거 사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거를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매달 그 60만 불에 대한 그 모게지 네. 그 이자와 네. 또 원금 갚는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성금을 조금 모아도 그게 모게지 이자로 나가고 그러니까 네. 좀 힘들어졌어요. 그 이사들이 처음에는 한 40여 명이 참여해서 1년에 회비로 1,000불씩 내고 그러면 그 또 더 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모게지도 충당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분, 두 네. 분 다 나가기 시작하고 네, 그랬군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모게지도 내고 해야 되는데 돈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네. 수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그래서 네. 그거를 최영태 씨가 이제 주로 얻어다가도 내고 자기 돈으로도 네. 내고 우리는 조금씩 보탰지만 네. 저는 한 1년 모게지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것도 되고 또 그 커뮤니티 센터를 한다고 거기서 뭐 영어 학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조닝 위반이 돼서 그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또 그 바이올레이션도 많이 주고 네. 또 그걸 갖다가 그 문도 닫고 이런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2015년부터 그러니까 건물 매각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건물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